어서 오십시오.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최면 코치이자 북튜버인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무슨 고민인가요? 오늘은 여러분께 타로 마스터 한민경님의 필살 상담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책을 펴드렸는데요. 한민경 지음 스윙 밴드 출판사입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민경님은 어릴 적부터 화투, 트럼프, 타로 등 각종 카드에 심취했고요. 모태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대를 다니다 신비주의 오컬트에 빠져서 온갖 삽질을 하다 댄스클럽 DJ, 화장품 방판사원, 영어 강사, 패밀리 레스토랑 서버, 대기업 외식 사업부, 고객 상담실장 등등등등등. 종목은 언제나 상담, 결국 고민 수집가로 안착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생을 확 바꿔버릴 만한 선택의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군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딱 한 번 점을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 한껏 심사숙고한 뒤 맨 마지막에 남은 A와 B의 선택지를 들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괘가 A로 나오면 망설이지 않고 A로 갑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다했기에 결론이 A든 B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궁리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다 막판에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골라 잡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신묘한 점괘를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점만 보러 다니면 언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줄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의 미신이자 부적이고 내가 나의 질문이자 대답입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원한다면 내 앞에 보이는 것을 새삼하게 관찰해 보세요. 우리 한민경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연도 카드란 걸 들어보셨나요? 저 이 책 선물로 받았는데 이 책 보다가 연도 카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타로로 알아보는 내 인생. 사람들은 나를 타로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또는 고상하게 상담가라고 부르기도 하죠. 비록 우리 동네에선 길고양이 밥 주는 미친 노처녀로 알려져 있지만 나는 점 좀 보러 다니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신기 있는 처녀보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MBA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신 CEO들께선 당신들의 학식과 스타일에 걸맞게 라이프 컨설턴트 또는 라이프 코치 또는 리더십 코치라고도 부르십니다. 또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어머님들에게 쪽집게 대학 진로 어드바이저로 오래전부터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답니다. 대단하죠? 하긴 내가 돈 받고 남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게 20살부터인가? 와, 오래됐죠? 20년이 훌쩍 넘었다 합니다. 그 사이에 상담과 관련해 공부한 과목을 대충 헤아리기만 해도 10수가지는 됩니다. 주역, 관상, 풍수, 사상체질, 애니어그램, MBTI, 오라소마, 컬러 테라피, NLP 트레이너, 퍼스널러티 유형검사, 전문가 과정, 직장 생활 할 때 수료한 코칭 프로그램 등등등. 다양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부르든 아주 틀린 호칭은 아닌 것 같아 불러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답해드리고 있다. 다만 이 중 유일하게 자격증이 없는 종목이 바로 타로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내 타로까지 섭렵을 하셔서 이런 책을 내셨나 했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스토리를 풀어가는 전문가세요, 정말. 내용이 아주 그냥 쏙쏙 빠져듭니다. 우리에겐 인생의 매 시기마다 전력을 다해 고민해야 할 문제와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민해야 할 질문은 방치한 채 바뀌지도 않고 바꿀 수도 없는 것들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급한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아니라 나를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을 찾는 거라 합니다. 그 질문을 찾는 가이드가 바로 연도 카드입니다.
타로의 연도 카드를 통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가기 위한 올해의 명상 주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내가 유난히 바빠지는 기간에 뚜렷한 패턴이 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 여름 휴가 직전인 7월 중순, 추석 직후, 그리고 연말, 여기까지만 들어도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걱정이 늘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지는데 2월은 설 명절에 시댁 처가 스트레스로 부부싸움을 하고 오는 사람들, 개학, 개강, 입사, 발령 등등 본격적으로 한 해 일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 성급히 결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여름휴가 직전인 7월은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이니 하반기 계획을 알차게 세워두고 놀러가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추석 직후는 연초에 했던 고민을 되풀이하는 시기입니다.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의 상담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등이 빗발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점쟁이의 극성수기는 12월 말에서 1년 초, 1월 초 매년 어김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마음이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올해는 망했지만 내년은 좀 낫지 않을까? 올해엔 낙방했지만 내년엔 꼭 합격하겠지? 올해 시집 못 갔는데 내년에 갈 수 있겠지? 이런 등등. 운수 대통, 소원 성취, 인생 역전, 대박 행진이 이어지길 기원하는 사람들의 상담 문의가 폭주합니다. 그런데 점쟁이가 알려주는 신년 운세라는 게 늘 엇비슷합니다. 여름엔 물가를 조심해야 하고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손해수가 있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망망대해에 비단 옷을 입고 서 있는 형국이고 등등 해마다 듣는데도 알다가 모를 일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정보로는 내년 운세는 고사하고 당장 오늘 저녁에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해가 바뀔 무렵이면 꼭 신년 운세를 점쳐봅니다. 대체 왜? 대체 왜? 미래를 계획하고 싶은 마음,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쟁이가 주는 애매모호한 정보로는 통제는커녕 헛다리 짚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뺏기고 돈 날리는 부적을 쓰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한 해를 알아보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작년은 어땠고 올해 어떻게 보냈으며 그래서 내년은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신의 내년 여름 운세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살았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게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를 알아야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내년도 올해와 얼추 비슷하게 흘러갈 게 뻔합니다. 올해 뭔가 바뀐 게 없는데 내년에 예측 불허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리 만무하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계획은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성취하느냐 실패하느냐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계획대로 살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기, 여기에 운세나 운명 같은 변수를 계산에 넣으려다 한다면 이는 넌센스입니다.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실행에 대한 굳은 의지뿐, 인생의 기륭 화복이나 행불행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려는 사람이 그 결과를 미리 알고자 한다면 그게 뭐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를 찾아냄으로써 자신이 진정 어디로 가게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고민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고 나면 앞으로 올 시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한 방향만 확실하다면 불안하고 막막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소모적 고민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이처럼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연도 카드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연도 카드를 계산해 봅시다. 본인의 양력 생일 4자리 숫자와 올해 연도 4자리 숫자를 각각 더하면 끝입니다. 말 나온 김에 빨리 해봅시다. 짜잔. 자, 조금 제가 클로즈업을 할게요. 짠. 자,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4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띄어요.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쉽죠? 거기에 이때가 책 지어진 게 2014년이었나 봐요. 지금은 2023년이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저걸 다 더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2014년 더하면 7이죠. 2 더하기 1 더하기 4가 근데 2023년도 7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 더하면 13이 나옵니다. 올해 연도 카드 이 사람의 숫자는 13. 머리 나쁜 사람들을 위해 한 가지 더 해봐요. 짜잔. 이 사람은 생일이 9월 7일. 올해는 2023년. 0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2023년이니까 2 더하기 3은 23. 좀 다른 숫자가 나왔습니다. 좀 크죠? 21이 자, 앞에서 연도 카드 숫자가 0부터 21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3이면 21보다 넘어가죠? 그때는 이것 또한 더하면 됩니다. 23이 나왔으니 2 더하기 3은 5. 연도 카드 5번입니다. 참 쉽다. 네, 참 쉽죠? 자, 그래서 이 책을 펼쳐 여기까지 읽고 연도카드 계산법을 안 순간 당신이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의 연도카드를 계산해 볼 것이라는데 내 허벅지를 걸겠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허벅지긴 하지만 그래도 걸 게 이거밖에 없어서 성격 급한 분들은 계산법을 알자마자 태어난 해부터 100살까지 자신의 연도카드를 계산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 좀 놀랄 수도 있는데 숫자가 0번부터 21번까지 차례대로 나오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만 연속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숫자는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띠딩. 그 이유는? 청기누설이라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연도카드가 0부터 21까지 2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가지고 단순한 운세 점치기 수단이라는 편견은 버려주시길. 나름 피타고라스 선생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비학을 기반으로 하는 유서 깊고 명망 있는 체이해라는 점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연도카드를 계산함과 동시에 그걸로 자신의 운세를 점쳐보려고 합니다. 허나 모든 점괘가 그러하듯 괴 자체가 아니라 풀이가 중요한 법입니다. 연도카드가 허망한 숫자 노름이 되지 않으려면 각 숫자와 카드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잘 맞히느냐, 못 맞히느냐가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당신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성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제 아무리 귀신같이 용한 점괘를 알려주어도 결국은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하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기하다 빚지고 투자금 홀라당 날려먹고 쇠고랑 칠 뻔하고 엄마에게 십자가로 두들겨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연도카드를 가지고 도대체 뭘 어쩌라고? 반문하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들고 오는 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 4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는데 돈, 연애나 결혼, 일, 건강. 질문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 넷 중 하나인 해당됩니다. 이 4가지 문제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것인가? 혹은 손해보지 않을까? 이것이 모두의 궁금증이고 관심사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내게 묻고 또 물어 그토록 알아내고자 하는 바는 살 궁리인데 하나같이 자기만 잘 살 궁리라 뭘 해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살 궁리는 하면 할수록 망합니다. 그럼
뭘 해야 흥할까요? 나 혼자만 살 궁리를 해봤자 하나를 얻으면 다른 나머지는 다 잃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나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고민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궁리해야 답이 찾아집니다. 따라서 당신이 연도 카드에 대해 알아볼 작정을 했다면 맨 먼저 작년 카드를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해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 카드가 가리키는 주제에 따라 한번 다시 고민해 보세요. 그런 다음 올해 카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조차 귀찮으면 이번 생은 대략 망한 줄로 알고 다음 생을 기약하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도카드와 함께 올해 주어진 나만의 질문을 찾아볼까요?